안녕하세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제니스, 모델은 크로노마스터 스포츠입니다. 2021년 한 해 가장 핫한 모델을 구독자님께서 대여해 주셨습니다. 한국인의 근골격계의 안위를 책임지시고 계시는 제가 아는 의사 중에서 가장 미남이십니다. 제가 보관함을 협찬받았는데 가성비가 정말 좋아서 아주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한국 시계시장은 비교적 작은 편이라 다양한 보관함 브랜드들이 아직 입점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몇 개 브랜드가 점령하고 있는데 괜찮은 브랜드는 사실 거의 없어요. 몇 안 되는 괜찮은 브랜드 중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울프고요. 타임메카에서 수입을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35%나 세일 중이라 정말 괜찮은 가격대로 구입하실 수 있는데 더보기에 구입처 남길게요. 오랜만에 제니스 모델을 리뷰하게 되네요. 첫 번째 제니스는 엘프리메로 A384,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 2020년 5월입니다. 이 모델이 특별히 기억나는 건 제 채널에 등장한 첫 번째 고가 시계였고 이 시계를 리뷰하기 위해서 촬영 도구나 촬영 기술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전에 이 모델을 대여해 주셨던 장어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니스란 브랜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기술력은 뛰어난데 마케팅을 못하는 공돌이들의 모임. 저는 절반은 동의하는데 절반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동의하는 내용은 마케팅을 정말 더럽게 못한다. 이건 이렇게 다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중들이 혹은 애호가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을 뽑아내지 못해왔다. 그럼 기술력이란 부분은 훌륭한가? 단순히 하이비트 무브먼트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방식의 오실레이터를 만드는 것이 훌륭한 기술력으로 정의되나요? 저는 기술력의 범위를 보다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무브먼트에만 종속된 개념이 아니라 위블로, 리차드 밀 같이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는 능력, 케이스 위에 입히는 폴리싱 브러싱의 수준, 견고한 브레이슬릿을 제작하는 능력 또한 기술력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무브먼트보다 위의 분야에 더 높은 비중을 둬요. 쉽게 말해서 외모를 더 봅니다. 마음보다. 제가 생각하는 제니스란 브랜드의 가성비는 좋지 않다였습니다. 제니스란 브랜드가 가진 브랜드 밸류와 리테일가 그리고 위에서 말한 기술력을 종합해 보았을 때 더 좋은 선택지가 너무나도 많다가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시계를 리뷰하기 전까지. 이 모델이 2021년 한 해를 장식한 모델이 된 것은 물론 아름다운 비율을 가진 크로노그래프 스포츠워치가 리얼월드에 매우 적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롤렉스 데이토나와 매우 닮았기 때문입니다. 제니스급의 메이저 브랜드에서 롤렉스의 디자인을 카피했다.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디자인의 오마주에 대한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리뷰한 국내에서 시계 제작을 도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라는 리뷰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비교적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은 편이었어요. 이것을 보고 저는 한국에서 시계 브랜드의 탄생은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모방이 있어야 창조가 나와요. 특히 디자인의 자원이 매우 한정적인 시계 업계에서는 더욱더 그러하고요. 무에서부터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된다고 보고 만든다고 하더라도 대중들에게는 외면당할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니스는 롤렉스를 카피했을까? 제가 마침 데이토나 리뷰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실물을 비교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잠깐 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은 완전히 다른 시계입니다. 같은 걸 찾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케이스 완전 다르고요. 서브 크로노 헤리티지부터 아예 다르고 무브먼트 다르죠. 브레이슬릿 다르고 디자인 밸런스도 많이 다릅니다. 버클은 비슷해요. 이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다이얼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블랙은 확실히 글로시 다이얼이에요. 서브마리너와 동일한 다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블랙 다이얼은 글로시 다이얼로 만드는 게 가장 무난하고 편한 것 같아요. 블랙 매트 다이얼을 저렴하게 잘 만드는 브랜드는 세이코 정도밖에 생각나지 않네요. 대충만 돌면 너무 심심하고 실력이 없으면 싼티나는 게 블랙 다이얼입니다. 글로시한 블랙 다이얼 위에 12시 방향의 별 모양의 엠블럼, 브랜드 엠블럼인 별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어떤 분은 유치하다, 어떤 분은 오 좋다. 저는 물론 극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스틸로 만든 별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아래에는 제니스 엘프리메로 폰트가 적혀 있는데 폰트의 퀄리티는 조금 아쉽네요. 조금 더 깔끔하게 프린팅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369 서브 크로노가 아름다운 비율로 존재하고 41mm 언더사이즈의 369 크로노그래프는 사실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죠. 태그 호이어의 호이어 02, 제니스의 엘프리메로, 롤렉스의 4130. 더 있나요? 각 크로노는 썬레이가 입혀져 있고 높이차가 존재해서 시계의 입체감을 조금이나마 살려줍니다. 4시와 5시 사이에는 데이트가 있어요. 저는 크로노그래프에는 데이트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데이트를 싫어하는 이유는
다이얼의 밸런스를 깨버리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데이트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데이트를 다이얼 위에 뚫으면서 다이얼과 데이트의 이질적인 소재, 그리고 잘린 부분의 단면 혹은 장식으로 만들어지는 밸런스 파괴를 정말 싫어하는데, 제니스에서 이 부분의 처리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데이트의 배경색을 다이얼과 동일한 블랙으로 통일했고, 다이얼이 절단되는 면을 아주 곱게 마감하면서 밸런스를 깨지 않았습니다. 인덱스는 사다리꼴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윗면이 푹 들어간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시계의 다른 부분이 워낙 화려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제니스에서 힘을 많이 뺀 것 같아요. 총 5개의 면이 있는데 제가 지금 표시하는 이 부분을 제외하면 빛이 잘 닿지 않습니다. 핸즈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졌고 롤렉스 데이토나 핸즈와 동일합니다. 이 핸즈의 디자인은 누가 먼저 시작했나요? 제니스? 롤렉스? 모르겠네요. 가운데 부분은 야광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워낙 발린 부분이 적어서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알고 있는 제니스란 브랜드의 한계 중에 하나는 바로 마감 처리 기술이었습니다. 가격대에 비해서 폴리싱 브러싱 수준이 많이 부족해 보였어요. 하지만 젊은 CEO가 2017년부터 시작한 제니스의 변화 중에 하나는 대중적인 디자인뿐 아니라 퀄리티의 상승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라믹 베젤의 퀄리티가 돌았습니다. 진짜 돌았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음각으로 발린 폰트의 페인팅이 초접사 분야에서 조금 튄다는 것을 제외하면 세라믹 베젤 자체만으로는 슈퍼 퀄리티입니다. 글래스는 아주 미세한 돔 글래스인데 글래스부터 케이스 아래까지 데이토나와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부분이라 데이토나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크로노마스터부터 살짝 튀어나온 돔 글래스, 그리고 경사가 급한 베젤, 그 아래 강인한 디자인의 케이스가 받쳐주는 구조로 되어 있고, 곡선이 주가 아닌 직선이 주가 되는 디자인이면서 아주 강인하고 단단한 느낌을 줍니다. 스트랩보다는 브레이슬릿이나 러버가 최적으로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반면에 데이토나 같은 경우에는 플랫한 글래스와 세라믹 베젤, 그리고 케이스와 케이스 백까지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한 번에 이어집니다. 중간에 선의 끊김이 없어요. 그래서 보다 부드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굳이 브레이슬릿이 아니더라도 러버나 스트랩까지 커버가 될 듯합니다. 그러고 보니 애초에 이 모델은 브레이슬릿이 없네요. 케이스도 베젤과 마찬가지예요. 어마무시한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단단한 디자인의 케이스 위에 면면 간의 나눔이 확실하고, 그 면 위에 발려진 폴리싱 브러싱은 럭셔리급 이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케이스 옆면을 보시면 폴리싱 수준이 너무 뛰어나서 마치 화이트 골드의 느낌을 내요. 퀄리티를 정말 잘 잡았습니다. 무브먼트는 엘프리메로 초당 10회의 고진동에다가 60시간의 높은 리저브를 제공하네요. 엘프리메로는 손꼽히는 명기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이고, 엘프리메로 서브크로노의 밸런스는 예술입니다. 브레이슬릿은 한번 자세히 봐야 해요. 크로노마스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브레이슬릿은 두 가지로 나눠서 바라봐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마감의 퀄리티, 두 번째는 구조의 퀄리티입니다. 마감의 퀄리티는 베젤이나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최상급입니다. 수준 높은 폴리싱 브러싱이 섞여 있으면서 하이엔드에 준하는 마감 수준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구조의 퀄리티는 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요. 엔드링크의 퀄리티는 분명 상급이지만 이것과 링크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볼까요? 흔들림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변태의 영역 같습니다만 링크 마디와 마디 사이의 공간에 조금의 흔들림이 더 있고요. 그런데 많은 애호가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이 완벽한 모델의 가장 큰 흠은 바로 버클입니다. 데이토나의 버클과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마감의 퀄리티는 최상급이지만 버클을 열어보면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버클은 다음 버전에서는 조금 달라져야 할 필요성이 보이네요. 제가 예전에 제니스 A384 모델의 리뷰를 마치면서 말씀드렸던 멘트가 생각나네요. 엘프리메로는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제니스의 두 번째가 기대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히 1년 만에 제니스로부터 답변이 왔네요.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